자, 21학년도 3월 모의고사 고1입니다. 16번부터 20번. 16번부터 20번 합시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16번 먼저 볼게요. 16번의 정답률은 80% 다 높아요. 자, 그 다음에 16번은 내용 전개. 그 다음에 17번이야. 외민에 대한 내용으로 내용 파악하기네요. 77번. 18번만 이제 46%였죠. 요것만 조금 어려웠어요. 사례 적용인데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애들이 많이 틀렸어요. 요거는 사례 적용도 그닥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19번도 사례 적용이죠. 사례 적용 19번. 그래서 72%. 자, 그 다음에 20번 어휘 문제 89%. 그래서 요 지문은 다 맞았어야 됐다. 어렵지 않았다. 1문단부터 갑시다.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은요, 왕권의 기반이 민심에 있으며 민심을 천심으로 받들어야 한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 민본 사상을 통치의 기조로 삼을 것을 주장했습니다. 누가요?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이요. 주어가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이에요. 엄청 길다. 문장이 엄청 길어요. 그러면서 민본 사상을 주장했네요. 자, 민본 사상은 이렇게 꾸며주는 구조로 개념이 나왔네. 자, 정의가 꾸며주는 구조로 나왔어. 그치? 그래서 민심을 천심으로 받들어야 한다. 왕권의 기반이 민심에 있다. 이것이 바로 뭐다? 민본이야. 민이 백성이지, 백성. 자, 이러한 관점에서 군주는 백성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받들고 섬기고 덕성을 갖춘 성군으로서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누구? 군주. 왕이죠, 왕. 또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의 태도로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고 백성을 교화해야 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했어. 됐죠? 자, 이거 누구에게 하는 말이야? 군주에게 하는 말이죠? 군주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군주가 해야 할 역할이죠, 역할. 군주가 해야 할 역할들을 줄줄줄줄 얘기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백성. 백성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백성은 보살필과 가르침을 받는 존재로서 통치에 순응해야죠. 순응해야죠. 그래서 1문단 끝났고 그렇게 어려운 거 없었어. 조선시대 유학자들.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군주와 백성. 백성은 이러이러해야 한다에 대한 생각이 나왔네. 자, 순응하다 나왔는데 저 마지막 번호였지? 순응하다 끊임없다? 틀렸네. 바로 나왔네. 그지? 순응한다 끊임없다? 틀렸네. 답은 미안해. 1번이지 1번. 나 3번을 보고 있어. 3번 1번. 따르다는 맞네. 맞지? 자, 순응하다 따르다는 맞아. 답 아니야. 자, 계속 보자. 2문단. 군주와 백성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자, 이러한 관점은 어떤 관점이야? 앞에서 말한 관점이겠지. 그치? 1문단에서 말한 관점. 1문단에서 말한 관점은 조선 개국을 주도로 하고 통치 체제를 설계한 정도전의 주장에도 드러났다라고 하네요. 자,
조선 개국을 주도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지. 너 정도전 이야기 우리 드라마로 많이 나오죠. 정도전. 설계한 정도전의 주장. 정도전은요. 군주나 관료가 백성에 대한 통치권을 지닌 것은 백성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쵸? 통치자들이잖아. 지배하려고 통치권을 준 게 아니고 백성을 보살피고 안정시키기 위해 통치권을 준 거야. 알겠어? 이게 누구 생각이야? 정도전의 생각이야. 군주나 관료가 지배자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일 때 이들의 지위나 녹봉은 그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거야. 봉사자일 때. 지위, 녹봉. 정당성 확보. 또 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왕을 정점으로 관료 조직을 위계적으로 정비하는 것과 더불어 민심을 받들어 백성을 보살피는 자로서 군주가 덕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자, 관료 조직을 정비하다. 관료 조직을 정비하다. 관료 조직을 가다듬다. 정비하다, 가다듬다. 괜찮죠? 백성을 위하는 관료의 자질, 향상, 책무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또 관료의 비행을 감독하는 감사 기능의 강화를 주장하기도 했어요. 자, 이러한 정도전의 주장은 백성을 보살핌의 대상으로 바라본 민본 사상에 입각한 거죠. 뭐 그렇게 뭐 어렵지 않고 그냥 술술 읽히네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네요. 자, 이 문단 뭐라고 요약할 거야? 정도전이 생각하는 군주와 관료의 자질 및 역할. 군주와 관료의 역할. 누구? 정도전. 정도전이었어요. 민본 사상은 왕권의 기반이 민심에 있다야. 핵심만 얘기하면. 그지? 자, 그러면 정도전은 왕이 어떻게 돼야 된대? 왕은 뭘 갖춰야 된대? 왕은 뭘 갖춰야 된대, 얘들아? 덕을 갖춰야 돼요. 그쵸? 왕은 덕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요, 왕은요, 백성을 보살피고 교화해야 돼요. 그치? 그리고 백성은 보살피고 교화해야 할 대상이에요. 이건 이제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야. 그치? 백성을 보살피고 안정시키기 위한 것. 백성을 보살피고 안정시키기 위한 것. 그치? 지배자가 아니라는 거야. 또 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왕을 정점으로 관료 조직을 위계적으로 정비하는 것. 그리고 민심을 받들어 백성을 보살피는 자로서 군주가 덕성을 갖춘 것. 그리고 백성을 위하는 관료. 관료는 어떻게 해야 돼? 관료의 자질. 관료의 자질. 책무의 중요성. 그리고 관료의 비행을 감독. 감사 기능의 강화. 뭐 이런 거.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정도전이었어요. 정도전. 자, 여기까지 됐지? 자, 3문단 가요. 자, 조선 중기
이이 역시 군주의 바람직한 덕성을 강조했어. 자, 이제 조선 중기의 학자예요. 이이. 아까는 초기였죠. 요거는 중기예요. 자, 이런 걸 무슨 구조라고 그래요, 여러분? 공시적이 있고 통시적이 있어. 시대를 쑥 훑으면서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가는 거는 통시적이라고 해요. 알겠지? 공시적은 같은 시대야. 같은 시대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는 거는 공시적이야. 알겠지? 이것도 요 단어도 알아도 많이 나와. 자, 중기 갑시다. 자, 이 역시 군주의 바람직한 덕성을 강조했다. 이거 아까 누구랑 공통점이야? 앞에 초기에 정도전과 공통점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 덕. 백성을 위해 덕을 갖춘 군주. 또 군주와 백성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비유했네. 백성을 보살펴야 하는 대상. 이거 다 똑같은 거죠? 위에서 말했던 거 이 사람도 강조했네. 자, 우리가 군주는 백성을 보살펴야 합니다. 이는 특히 애민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듯 또 비유했네요. 군주가 어떻게 해야 돼? 백성을 도덕적으로 교화함으로써 백성을 도덕적으로 교화. 이것도 아까 했던 말이네. 교화를 순조롭게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돼야지. 그치? 이걸 강조했대요. 특히 강조했어요. 야, 그러면은 얘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 거지. 그치? 백성을 보살펴야 한다. 어떻게 보살펴? 도덕적으로 교화한다. 이건 앞에도 얘기했어. 근데 더 나아가서 뭐도 해야 돼, 구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안정도 시켜줘야 된다. 누가? 왕이. 그치? 이거는 이제 이의 강조. 또 백성은 군주에 대한 신망을 지닐 수도 버릴 수도 있는 존재이므로 군주는 백성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요것도 추가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확실히 차이점이다. 그치? 공차를 여러분 잘 얘기해야 되는데 어차피 뭐 경제적으로 안정시킨다. 그 다음에 또 뭐야? 도덕적으로 교화해야 한다. 요거는 이제 사실 공통점 쪽에 가까워요. 그치? 공통점이잖아. 어차피 백성을 잘 보살피는 거에 범주에 들어가는 내용이잖아. 그치? 그런데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건 또 다른 차원이지. 그러니까 이건 차이점이지. 여기 밑에는 다 공통점이고 여기는 차이점이야. 이런 걸 잘 찝어야 돼. 줄줄줄줄. 물론 이게 글이 쉬워가지고 줄줄줄줄 읽혀. 그렇잖아. 근데 공통점 차이점은 좀 살짝 체크하고 가야지. 왜? 이 말은 얘만 지금 하고 있잖아. 백성을 두려워해야 한다. 왕은 백성을 두려워해야 한다. 응? 자, 백성을 보살피고 교화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 점은 정도전의 관점과 상통하는 지점이다 그랬네. 다만 군주가 백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백성의 신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걸 강조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행히 여기 공통점 차이점 얘가 좋네. 밑에다가 공차 좋네. 공통점 차이점. 자, 그래서 3문단 끝났고 2였어요. 2가 생각하는 누구의 역할? 군주의 역할이네. 군주의 역할. 자, 이제 4문단 조선 후기로 갑니다. 정약용 나왔어요. 자, 조선 후기입니다. 자, 환자나 극빈자나 노인, 어린이 등 사회의 약자에 속하는 백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애민의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이거 누가 했어 안 했어 이런 얘기? 이런 얘기 안 했지? 차이점이네.
특히 애민하되, 그치? 애민하되 약자를 더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이는 백성을 보살핌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쵸? 구체화한 거고, 그치? 이것도 사실은 백성을 보살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야, 이것도 사실은. 그치? 더 나아가서 이제 더 약자를 생각해 보자. 더 보호해야 한다. 한편 정약용은 백성을 통치체제 유지에 기여하는 존재로 보고 통치체제 유지에 기여. 백성이 각자의 경제적 형편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백성에 대한 기존의 관점과 차이를 보였네요. 여기 이제 확실히 차이다. 뭐야? 백성이 경제적 형편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건 이제 백성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의 차이점이에요. 백성은 통치체제 유지에 기여한다. 백성이죠, 백성. 백성에 대한 생각이야. 자, 그러면 부합하다 나왔어. 형편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랬네. 걸맞은, 맞지? 형편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맞네. 걸맞은 맞았잖아요. 맞았어요. 아까 C를 그냥 지나쳤나? 교화를 순조롭게 이루기 위해서는 그랬네. 자, 순조롭다, 끊임없다. 요게 답이죠. 너무 쉽게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 정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다 맞췄어요. 답은 C예요. C. 자, 백성에 대한 기존의 관점과 차이를 드러냈다. 차이점. 그는 가난한 백성이 소민이고요. 교화를 따르고 부유한 백성인 대민. 대민은 생산수단을 제공하고 납세 부담을 맡음으로써 통치 질서의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논의했어요. 자, 이는 조선 후기 농업, 기술, 상공업의 발달로 재산을 축적한 백성들이 등장한 현실을 고려한 거야. 그러니까 부자 백성이 생겨났어. 부자 백성. 그래서 이걸 고려해서 소민, 대민 이렇게 구분을 한 거죠. 백성이 국가를 유지하는 근간이라고 보는 관점에 기반한 주장이에요. 자, 기반하다 나왔네. 기반하다. 바탕을 두다. 맞았죠? 저는 사문단은 정약용이 강조한 국가 유지를 위한 백성의 역할.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백성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네요. 정약용. 자, 오문단. 자, 조선시대. 학자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군주를 비롯한 통치계층이 백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펼치는 바탕이 되었다. 군주를 비롯한 백성을 존중하는 정책. 통치계층이 백성을 존중하는 정책. 자, 백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 관료의 횡포를 견제하는 감찰제도, 민생 안전을 위한 조세, 복지, 제도, 또 백성의 민원을 수렴하는 소원제도 등 이런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한 거야? 백성을 위한 정책이네요. 그래 안 그래? 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군주와 통치계층이 백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펼쳤다는 것에 바탕이 되다.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중심 문장은 요게 중심 문장이겠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봅시다. 선생님이 지금 지문이 쉬워서 그냥 한 번에 쑥 읽어버렸는데 우리 힘든 친구들은 사실 한 3문단 정도 읽고서 했어도 괜찮았어. 근데 지문이 쉬워서 그냥 쑥 봤어. 자, 16번. 가장 적절한 거. 자, 답은 3번이었죠. 조선시대 학자들의 백성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고 있다 그랬네. 답은 3번. 비교는 공통점, 차이점. 근데 보통 여기서 이런 멘트가 많이 나올 거야. 만약에 이런 글이면은 아까 통시적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이런 멘트가 종종 나와요.
통시적 요 단어 알아도 여기선 안 나왔지만 요런 식의 글은 요 단어를 많이 써. 자, 너무 쉬웠죠? 80%. 자, 17번 외민에 대한 이해야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 답은 5번. 버릴 수도 있다. 됐냐? 백성이 군주에 대해 지녀야 할 마음가짐? 외민은 백성이 군주에 대해서 지는 게 아니라 이게 바뀌었죠 지금? 군주가 백성에 대해지 군주가 가져야 할 생각이잖아. 군주가 누구에 대해? 백성에 대해 가져야 할 마음이죠. 2번 관료의 비행을 감독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자, 외민. 이 관료의 비행을 감독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랑 상관이 없죠. 외민은 외민의 개념이 뭐였어? 본문에 나왔었잖아. 바로 나왔잖아. 그치? 백성은 군주에 대한 신망을 지닐 수도 있지만 버릴 수도 있는 존재다. 이게 외민이잖아. 이거 관련 없지. 이제 관료의 비행을 감독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랑 연결되냐면 여기 이제 이 등에 나왔었어. 사례. 그치? 감찰제도. 이런 거는 이제 감찰제도. 관료의 횡포를 견제하려고 만든 제도들이지. 근데 이 외민하고 관련 없잖아. 외민은 백성이 백성이 군주에 대해서 백성은 군주에 대한 신망을 지닐 수도 있지만 버릴 수도 있는 존재이다. 요거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군주는 백성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거잖아. 자, 3번은 왜 틀렸냐? 군주와 백성을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비유하는 근거가 되었다. 관련 없어요. 부모와 자식은 이제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다가 비유한 거지. 백성을 보호해야 한다. 백성을 보호하면 부모 자식에 비유한 거지. 상관없어. 민생이 안정되었을 때 드러나는 백성의 이상적 모습이다. 이것도 상관없죠. 백성의 이상적 모습이 뭔 상관이 있어. 적절한 거 5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자, 옛날에 바야흐로 온 세상을 제압하고 나서 천자가 벼슬을 내리고 녹봉을 나누어 준 것은 천자가 왕이죠. 신하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것이었대요. 아까 녹봉 이야기 나왔죠? 녹봉을 받을 만한 뭐 근거 막 이런 얘기 하잖아. 백성을 위한 거라는 거야. 백성을 위한 것. 임금이 관리에게 책임지우는 것도 한결같이 백성의 근본을 두고 있는 거고, 관리가 임금에게 보고하는 것도 백성을 위한 것이야. 자, 정도전이었어요. 자, 기억은 관료의 녹봉이 백성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로서 얻은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이 있었죠. 본문과 관련 있네요. 봉사자. 자, 그러니 녹봉에 명분이 생길 수 있는 거야. 녹봉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봉사자로서일 때. 자, 2번 니은. 이이. 청컨대 전하의 식사와 옷에서부터 바치는 물건들, 대궐안에 일상적으로 쓰는 물건들 일체를 3분의 1 줄이십시오. 와, 왕한테 이런 말도 하네. 이런 방식으로 헤아려서 모든 팔도의 진상, 곡물들도 3분의 1 줄이십시오. 자, 모두 줄여라. 진상, 곡물도 줄여라. 이렇게 하신다면 은택이 아래로 미쳐 백성들이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입니다. 백성들을 생각하는 거야. 백성들을. 자, 니은. 군주가 백성을 보살피는 존재라는 시각. 맞네. 연결되죠? 백성을 위해 이렇게 한 거잖아. 백성을 위해. 자, 정약용. 만일 목화 농사가 흉작이 되었어. 면포의 가격이 뛰어 올랐어. 수백 리밖에 고장은 풍년이 들었어. 면포의 값이 매우 쌀 경우. 그러니까 지역마다 면포 농사를 흉작이냐 풍년이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똘똘한 수령은 이 관리자죠. 가만히 있지 않아야 돼.
일단 백성에게 군포를 납부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 그랬네. 자, 그리고 아전. 밑에 사람이죠. 밑에 관리인. 청렴한 자를 골라 풍년이 든 곳에 가서, 자, 청렴한 관리. 그래서 면포를 구입해 오도록 해서 군포를 바쳐야 한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풍년일 때는 뭐 문제가 없겠죠. 풍년일 때는 문제가 없겠죠. 흉작일 때, 흉작일 때 수령은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군포를 납부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면포를 풍년이 든 곳에 가서 면포를 구입해 와서 군포를 바쳐야 돼. 알겠지? 왜냐면 군포를 안 바칠 순 없어. 세금을 걷어들이지 않을 순 없잖아. 근데 흉작이 들었을 때는 요렇게 해야 된다고. 정약윤 선생. 자, 그러고 면포를 구입하는 데 쓴 돈은 백성들이 균등하게 부담케 하면, 이 돈을 부담케 하는 거야, 백성들이. 그러면 백성에게 큰 혜택이 있을 거다. 백성에게 혜택이 있을 거다. 백성을 위해서 한 말이죠, 이것도. 됐냐? 자, 디귿 보세요. 디귿은 대민과 소민에 따라 납세 부담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이 있니? 야, 관련 없잖아. 아까 대민은 어떤 사람들이었어? 본문에서. 부자들. 그리고 소민은 가난한 백성들. 부자 백성, 가난한 백성. 그치? 그래서 납세 의무를 누가 져야 해? 대민이 져야 되지? 그 얘기를 한 거잖아. 이거랑 상관없잖아. 이거는 고일마다 흉작이냐 풍년이냐의 차이가 있잖아. 그런 경우의 아이디어지 이거는. 누구를 위한? 백성을 위한. 근데 이제 3번하고 관련이 없지. 4번. 기역과 디귿은 민본 사상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관료의 면모죠. 그죠? 관료. 맞죠? 니은 디귿은 백성의 경제적 안정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대안된 방안이죠. 백성의 경제적 안정 맞잖아. 됐지? 자, 근데 우리 친구들이 요거를 많이 틀렸어요. 대민소민은 이제 그 부자 백성들이 생겨나면서, 왜냐면 농사도 굉장히 그 발전을 했어요. 농사 기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인들도 생겨나게 생각나고 돈을 많이 번 상인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부자 엄청 양반보다 더 부자들이 생겨났어. 평민인데. 그러니까 이제 납세 의무를 이 부자들이 감당해야 한다. 이거랑 거였잖아. 이건 이제 고을마다 이제 차이가 있을 때고. 그래서 이제 3번을 우리 친구들이 많이 못 맞췄네. 자, 이제 우리는 이해하셨죠?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흉작이 된 지역과 풍년이 든 지역, 백성들의 납세 부담을 균등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야. 흉작, 풍작, 이런 각각 지역의 백성의 납세 부담, 너무 한 곳에 너무 부담을 주지 말고, 그치? 이 흉년 입장에서 흉년 지역에 사는 백성들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너무 그런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지 말고 균등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잖아. 균등하게야. 이거는 균등하게. 균등하게. 그치? 근데 이거는 소민대민은 균등하게가 아니지. 어떻게 보면 부자들이 납세 의무를 져야 한다라는 건데. 부자들이. 대민이. 알겠죠? 자, 다음 19번 가에 들어갈 내용이네. 19번 가에 들어갈 내용이네. 유산
화제를 다룬 다음 자료 관점의 차이를 정리해보자. 자, 관점의 차이야. 관점의 차이.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동그라미 가. 조선시대 교육 얘기하고 있네. 신분질서 유지를 위해 통치 계층의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그랬네. 여러분 조선시대는 신분제도가 엄격했어요. 그치? 그 신분질서 유지를 통해서 통치 계층의 우위가 확보가 됐겠죠. 백성을 통치하는 계층, 양반들이겠지. 그치? 자, 현실적으로 통치 계층이 아닌 백성은 정치에 참여하는 관료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정치 입문을 못했어요. 우리 현실에서는 어때? 너도 나도 정치인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너도 나도 정치인 돼요 지금. 막 자기가 정치했던 사람도 아닌데 막 정치인으로 나오고 그러잖아. 정치에 출마하고. 내가 여기까지만 할게. 자, 이는 신분에 따라 교육 기회가 제한된 것과 관련된다 그랬네. 교육 기회가 제한된 것.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대체로 그럼 어떤 교육이었냐? 도덕적 교화를 위한 것에 한정됐어. 알았어? 교육의 기회가 제한이야. 이거에만 한정했다고. 알았어? 본격적으로 정말 글 공부 못했다고. 자, 그러면 자료와 A는 조선시대의 뭐에 대한 관점의 차이야? 교육의 본질적인 것이죠. 자, A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이거잖아. 백성을 위한 정책이 구현된 사례들인데, 그치? 그래서 백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제도, 요거. 백성을 위한 것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열거를 쭉 해놨어. 백성을 위한 것이잖아. 쭉 열거를 해놨는데, 근데 이거에 한했다고. 도덕적 교화에 한했다고. 알겠지? 교육이 진짜 양반들처럼 이런 도덕적인 거 그 이상을 공부하지는 않았다고. 알겠지? 답은 그래서 몇 번이야? 2번이지? 2번. 정답률은 72%였어요. 그러니까 윗글은 민본 사상을 통치 기조로 삼았다. 누가?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그치? 그리고 백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 백성을 존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펼쳤다. 요게 이제 A였어. 근데 자료는 어때? 백성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긴 실시했는데 한정되어 있었다. 그치? 뭐에? 그냥 도덕적인 교화에. 요런 내용이야. 그니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 관점의 차이가 있다. 뭐에?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뽑아낼 수 있어야 되겠어요. A에서도 교육 얘기 했습니다. A에서도 교육 얘기 했어요. 열거 중에 하나 있었어요. 자, 어휘 문제. 아까 했죠? 이건 너무나 아니었어요. 너무나 아니었어요. 아까 C가 뭐였지? 순조롭게인데. 끊임없이 순조롭다, 끊임없다 관련이 없네요.